오늘은 영원히 쓸 수 있고 깎을 필요도 없는 무한 연필의 비밀을 파헤쳐 볼 거예요. 그리고 모든 연필에 적힌 글자와 숫자가 무엇이며 이것이 글씨나 그림에 어떤 차이를 주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오늘 영상에는 에이수스와 인텔이 함께합니다. 두 회사는 새로운 기술로 우리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 에이수스 젠북 S13 플립 OLED를 출시했는데 이 노트북은 매우 가벼우면서도 강력해서 항상 이동이 많은 분들을 위해 설계된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터치 OLED 디스플레이와 특별한 힌지로 노트북을 태블릿으로 변환할 수 있어요. 에이수스 펜 이정령도 함께 제공되며 영원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에 쓰는 느낌을 그대로 재현해 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연필 끝에 있는 이 비밀번호도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EHB, HB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이게 무한연필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먼저 연필이 어떻게 글씨를 쓰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종이가 연필을 긁는 것이지 연필이 종이를 긁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연필은 겉은 나무로 되어 있고 안쪽에 실제로 글씨를 쓰는 부분은 흑연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흑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부드러운 재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흑연이 이렇게 부드러운 이유는 미시적으로 보면 흑연을 이루는 탄소 원자들이 카드 한 벌처럼 겹겹이 쌓인 형태로 배열되어 있어서 이 층주들이 서로 미끄러지듯 쉽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필로 글씨를 쓸 때 연필 끝에 가해지는 힘 때문에 흑연의 몇몇 층이 떨어져 나와서 그 층들이 종이에 옮겨지게 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두 재료의 경도를 비교할 때 한 재료가 다른 재료를 긁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글친 쪽이 더 부드러운 재료인 건데 결국 더 단단한 재료가 그 재료에서 일부 조각을 떼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 더 부드러운 흑연의 층을 종이가 떼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종이가 연필을 긁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흑연이 더 부드러울수록 선이 더 진해지고 종이가 그만큼 더 많은 재료를 떼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연필 제조업체들은 곧 이 사실을 알아차리고 흑연의 경도를 조절해서 선의 굵기나 진하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럼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걸까요? 순수한 흑연 자체는 매우 단단해서 만약 순수한 흑연으로 종이에 긋는다면 선이 아주 연하게 나오고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필 끝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흑연에 몇 가지 첨가물을 섞어서 압축한 것이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추가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술적으로 흑연이라고 부르지 않고 연필 내부의 이 부분을 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연필심에서 흑연의 경도를 바꾸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점토입니다. 이 혼합물에 점토를 더 많이 넣을수록 연필 끝이 더 부드러워집니다. 자, 그럼 연필 뒷부분에 있는 숫자와 글자들은 무슨 뜻일까요? 대부분의 제조업체는 같은 분류를 사용하는데 여기서 H는 영어로 hard, 즉 단단함을 의미하고 B는 영어로 black, 즉 검은색을 의미합니다. B는 H와 달리 더 부드럽다는 의미입니다. HB 연필은 중간 정도로 단단함과 검은색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HB보다 조금 더 단단한 연필을 원한다면 그 연필에는 어떤 번호가 붙을까요? 그럴 땐 숫자가 점점 커지는 H 연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HB 다음은 H, 그 다음은 1H, 2H, 3H, 4H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연필심이 점점 더 단단해지면서 선이 더 얇고 더 연해집니다. 예를 들어 6H 연필을 사용해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로 보면 조금 더 연해 보이지만 아주 약간입니다. 하지만 직접 써보면 차이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이 연필은 훨씬 더 단단해서 종이에 그릴 때 훨씬 더 저항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만약 HB보다 더 부드럽고 더 진한 연필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리는 같고 이번엔 B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HB 다음엔 B, 1B, 2B, 3B, 4B, 5B 순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차이를 알 수 있게 여기서 6B로 선을 그어보겠습니다. 이제 확실히 보이죠? 6B는 HB보다 훨씬 더 진합니다. 여기 14자루의 연필이 있습니다. 알겠죠? 완벽하진 않아요. 모든 중간 단계를 가진 건 아니지만 여기서 샘플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 차이를 알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곧게 그리기 위해 먼저 샤프로 표시하겠습니다. 두 연필이 너무 비슷하면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제 서로 멀리 떨어진 숫자를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좋아요를 눌러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또 다른 분류 시스템이 있는데 이건 숫자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클수록 흑연이 더 단단해집니다. 이 경우 가장 전통적인 연필은 2번인데 이건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 HB와 거의 비슷합니다. 좋아.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다양한 연필들이 왜 필요한 거야? 더 부드러운 연필은 명암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어서 그림자나 이런 걸 표현할 때 쓰이거든. 그래서 이런 연필들은 주로 예술가들이 더 많이 사용해. 더 단단한 연필은 선이 더 가늘게 나와. 그래서 이런 연필들은 세밀한 부분에 신경 써야 하는 기술적인 도면을 그리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용해. 왼손잡이 중엔 더 단단한 연필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어. 왼손으로 글씨를 쓸 때는 방금 쓴 글씨 위를 손이 지나가게 되거든. 그리고 더 단단한 연필은 종이에 흑연이 덜 묻어나. 이 점을 생각해보면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무한 연필이 굉장히 단단해서 종이에 흑연이 거의 묻어나지 않을 거라고 상상할 수 있겠지. 이런 연필을 한 번도 손에 들어본 적이 없다면 몸체 전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 글씨를 쓰는 심부분은 끝에만 있어. 그리고 이 연필은 이론적으로 HB 연필이야. 일단 처음부터 말하자면 이 연필이 진짜로 무한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봐봐. 이 연필도 종이에 뭔가를 남기고 있고 그게 다 닳아버리면 이 연필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거든. 사실 제조사들도 이 연필이 영원히 쓸 수 있다고 약속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일반 연필 100자루와 맞먹는 양을 쓸 수 있다고 해. 그리고 이 연필이 정말 단단하다는 것도 맞아. 우리가 이 연필심에 정확히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보려고 정말 많이 조사했는데 아무도 그 공식은 안 알려줘. 하지만 여러 곳에 초고압으로 압축된 재료라고 적혀 있었어. 하지만 이 재료가 단순히 순수 흑연일 수는 없어. 만약 순수 흑연이었다면 선이 아주 연하게 나왔을 텐데 실제로는 그렇게 연하지 않거든. 그래서 동시에 단단하면서도 엄청나게 진한 재료여야 해. 그래야 한쪽이 다른 쪽을 보완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해볼 테스트는 다른 연필들로 그린 선들과 90도 각도로 선을 그어서 어떤 연필과 가장 비슷한지 알아보는 거야. 선이 엄청나게 얇다는 걸 알 수 있어. UK치보다도 더 얇고 거의 0.5mm 샤프 펜슬처럼 보여. 참고로 0.5mm 샤프로도 하나 그려볼게. 비교해봐. 두 선 두께는 비슷하지만 샤프로 그린 것이 무한연필보다 훨씬 진해. 하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 무한연필의 무한이 어디까지 가냐는 거야. 몇 미터나 쓸 수 있을까? 과연 일반 연필에서도 진짜 차이가 날까? 짐작하셨겠지만 이건 종이와 복사용지로 할 수 있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며칠 동안 여기서 줄을 긋고 있어야 하고 세기도 힘들고 정확한 테스트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좀 더 반복적인 무언가가 필요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연필이 롤 위에 있는 종이 위에 글씨를 쓰고 그 롤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연필도 좌우로 움직여야 하니까 위쪽에는 연필이 지그재그로 움직이게 해주는 메커니즘, 작은 모터 같은 게 필요해요. 여기서 여러분께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실제로 이 종이를 밑에 깔기 위해 러닝머신까지 구했고 위에는 아두이노로 제어되는 메커니즘도 만들었어요. 연필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 거죠. 그런데 종이가 다 망가지기 시작했고 러닝머신의 표면이 우리가 많이 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엄청나게 고생했지만 다 망쳐버렸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찾기로 했어요. 하지만 더 기술적인 방법이었죠. 우리는 프린터를 해킹했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잉크젯 대신 진짜 연필을 사용하는 프린터가 될 거예요. 우리는 프린터를 분해했고 여기 잉크가 나오는 프린트헤드 대신에 연필을 넣을 수 있는 지지대를 설치했어요. 이 프린터는 일반 종이, 즉 복사용지로는 작동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길이가 50m인 종이롤을 넣었어요. 그래서 프린터를 켜면 계속 인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프린터 보드로 모터를 제어하지 않아요. 저는 아두이노와 몇 개의 릴레이, 몇 개의 전자 스위치를 사용해서 작은 회로를 만들었어요. 이 회로가 두 개의 모터를 제어하는데 하나는 앞뒤로로 움직이는 모터이고 다른 하나는 종이를 앞으로 끌어당기는 급지 모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는 연필이 종이에 아주 가까운 간격으로 수평선을 그려서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최대한의 영역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들을 아주 촘촘하게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1mm 간격으로 할 수 있다면 이 50m짜리 롤에서 대략 10km 정도의 선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연필에 압력이 가해지도록
위에 작은 무게추를 올려둘 거예요. 이렇게 연필이 아래로 눌리게 됩니다. 무게추를 올려두는 게 좋은 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힘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건 실험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처음으로 할 실험은 무한연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반 연필, 대부분 사람들이 사용하는 B연필을 먼저 테스트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일반 연필이 얼마나 쓸 수 있는지 알아야 소위 무한연필이 얼마나 쓸 수 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물론 연필로 얼마나 오래 혹은 몇 킬로미터를 쓸 수 있는지는 연필에 가하는 압력, 사용하는 종이의 종류, 연필을 어떻게 깎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대략적인 감은 잡아보고 싶어요. 이 첫 번째 테스트를 먼저 해야 하는 귀찮은 점은 연필을 깎으려고 계속 멈춰야 한다는 거예요. 작은 연필 깎기를 준비했어요. 이 연필 깎기는 연필이 다 깎이면 알려줘요. 테스트에 쓰던 끝이 무딘 연필을 가져왔어요. 자, 이제 연필을 깎기 시작할게요. 연필에 뾰족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이 안에 무언가에 닿아 연필이 멈추고 작은 눈들이 생겨요. 자, 첫 번째 테스트를 해보자. 연필이 금방 닳길 바란다. 이 과정은 정말 지루하다. 행운을 빌며 가자. 셋, 둘, 하나. 내 몸에 글씨가 써지고 있어. 그랬지, 맞지? 한 번 더 해보자. 우리 망가진 프린터가 저기서 일하는 동안 에이쇼스가 어떻게 진짜 연필 느낌과 화면에 글씨를 쓸 수 있는 펜을 만들었는지 알아보자. 봐봐. 펜과 함께 교체할 수 있는 추가 펜촉 3개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미 펜에 장착된 EH가 있고 그 외에도 H, HB, B가 있어. 각 펜촉이 화면에서 미끄러지는 감각이 달라서 마치 다양한 경도의 연필로 쓰는 것 같다. 직접 써보면 진짜 연필로 그림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 H 펜촉을 끼우면 정말 단단해. B 펜촉을 끼우면 여기서는 반대인데 마치 종이에 연필심이 더 많이 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여기서는 그 종이가 화면인 거지. 그리고 이게 그림 그릴 때 당연한 게 이 컴퓨터가 그런 용도로 만들어졌으니까. 젠북 S13 플립 OLED는 인텔 리보 플랫폼이고 12세대 인텔 코어 i7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어. 즉, 이 노트북은 처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그리고 인텔 아이리스 Xe 내장 그래픽과 팬톤 인증을 받은 OLED 디스플레이도 탑재되어 있어. 이 말은 OLED의 생생한 색감뿐만 아니라 그 색상을 아주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건 예를 들어 그래픽 작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데 컴퓨터 화면에서 보는 색상이 인쇄물에서 나오는 색상과 같아야 하기 때문이야. 봐,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돌아갔는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거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결과가 바로 이거야. 이제 이건 글씨를 쓸 수 있는 연필이 아닌 것 같아. 자, 이제 일반 연필 테스트는 끝난 걸로 하고 이제 이게 몇 킬로미터를 썼는지 세어봐야 해.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아. 봐봐. 각줄은 17.5cm야. 문제는 이게 몇 줄을 쓰고 있는지야. 그래서 나는 대략적으로 100cm, 즉 1m에 몇 줄이 그어졌는지 측정해 볼 거야. 1m에는 522줄이 있어. 그러니까 1m의 종이에서 연필이 90하고 1m, 그리고 35cm. 이제 문제는 여기. 내가 몇 미터의 종이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야. 다음엔 자동으로 세워주는 장치를 생각해보자. 맞지? 13m 92cm. 그게 1km 271m가 돼.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어. 이건 이 장치가 인쇄한 유일한 종이가 아니야. 또 한 룰이 있어. 재보자. 45m, 15cm입니다. 이 숫자들은 매뉴얼도 문도에서 정한 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점 하나를 알게 됐는데 연필을 깎을 때 흑연이 꽤 많이 닳는다는 거예요. 가끔은 심이 부러지기도 해서 원래 쓸 수 있었던 부분을 못 쓰게 되죠. 근데 이건 누구나 겪는 일이잖아요. 연필을 쓸 때 심이 한두 번쯤은 부러지게 마련이고 그래서 연필이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계산할 때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해요. 연필 한 자루, 단 한 자루로 5km, 395m를 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끝도 없이 선을 그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이 롤 대신에 복사용지를 썼다면 완전히 글씨로 채운 복사용지 약 200장이 나왔을 거예요. 무한연필이 더 오래 쓸 수 있을까요? 무한연필의 필기선이 더 연할 줄 알았는데 다른 연필과 비슷하거나 더 진한 것 같아요. 인피니트와 일반 연필입니다. 나쁜 소식이 두 가지 있는데 진짜로 나쁜 소식뿐이에요. 첫 번째는 이 방안에 물이 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와서 홈통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프린터 위에 임시로 이 멋진 우산을 설치했어요. 왜냐하면 프린터를 이 자리에서 옮기면 다른 데에 놓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방이 하루 종일 시끄럽게 해도 되는 유일한 방이에요.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어요. 두 번째 소식은 몇 시간 작업 후 무한연필이 다 닳았고 테스트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위에 올린 무게추가 연필 끝이 닳으면서 점점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게 끝까지 닿았고 연필이 선을 그으려고 할 때 위에 충분한 무게가 없었어요. 어떤 때는 무게가 실리고 어떤 때는 안 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 수 있듯이 마지막 작업 시간에는 연필이 그어야 할 선을 완전히 그리지 못했어요. 하지만 만약 저한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저는 연필을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연필 끝을 깎아서 계속 썼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무한연필 끝을 320방 사포로 깎아볼게요. 보시다시피 이건 정말로 굉장히 어두운 재질이에요. 흑연보다 훨씬 더 어둡습니다. 흑연과 숯이 섞인 것처럼 보여요. 이제 깎였어요.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흥미로운 점은 연필을 사용할 때마다 심이 달아가고 무의식적으로 연필을 돌려가면서 가장 뾰족한 부분, 가장 날카로운 부분이 종이에 닿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연필을 쓰면 자연스럽게 깎이게 됩니다. 평소처럼 연필을 사용했다면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연필을 기울여 쓰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선 연필이 종이에 90도로 세워져 앞뒤로만 움직여서 우리가 하듯 연필이 저절로 깎이지 않았어요. 테스트를 계속해봅시다. 봐요. 저 롤은 이미 다 썼고 우리는 이미 교체해야 했어요. 연필도 다시 심이 달아서 깎았고 또 심이 달아서 깎았고 총 3번이나 깎았어요. 결국 무한연필도 다 써버렸어요. 이 심 상태로는 더 이상 쓸 수 없어요. 여기서 숫자를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최종 결론을 내릴게요. 일반 연필은 5km, 400m를 썼어요. 일반 연필보다 100배 오래 간다고 알려진 무한연필은 4km, 900m를 썼어요. 완패했어요. 우리가 처음 러닝머신에서 테스트하며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때부터 무한연필의 심이 예상보다 빠르게 닳고 있음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게 일반 연필보다 더 적게 쓸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 연필의 장점은 거의 깎을 필요가 없다는 점이에요. 나무 연필은 여러 번 깎아야 했으니까요. 이건 3번만 깎았어요. 차이점은 사포로 깎아야 했다는 거예요. 무한연필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포를 가방에 들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정말 신기한 게 이렇게 단순한 아이디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진화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연필이 첨단 기술의 정점이었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는 도구들 가운데서였죠. 이제는 컴퓨터 화면에 글씨를 쓸 수 있고 기능과 버튼도 가득한 펜까지 있죠. 그리고 여전히 편안함을 줘요. 익숙한 걸 사용 중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종이들을 어디에 재활용해야 할지 알아봐야겠네요. 저도 궁금해졌어요. 볼펜 한 자루로 몇 킬로미터 쓸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궁금했어요. 글쓰기 발전에 관한 멋진 영상도 보고 싶으신가요? 저희가 컴퓨터 키보드가 커티로 시작하는 이유를 다룬 영상을 촬영했어요. 또 모든 키보드가 커티는 아니라는 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좋은 밤 되세요.